그 사람들이 보기에 언제 이 주식을 상장시켜서 돈을 빼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만 공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게 지금 나왔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만약에 자녀한테 이제 성인이 돼서 5천만 원을 증여한다. 네. 그럼 어떻게 사주시겠어요? 예, 지금 3천만 원 주식 사주고 2천만 원 미국 국채 사주겠습니다. 아,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젊으니까 6대 4로 공격형 자산 배분을 해주자.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한 6 정도 투자를 하고 네. 4할은 미국 국채 하면 이게 6대 4 자산 배분인데 이렇게 하면 지난 20년 동안 연 6% 정도 성과 6에서 7% 성과 나고 네. 20년 동안에 한두 번 마이너스 나는 정도가 되죠.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저는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좀 아쉽다 6%는. 6에서 욕심이 컸나? 6에서 8%. 알겠습니다. 6에서 8%. 6에서 8%. 아, 요즘 두 자리, 세 자리 수가. 그러니까 이게 8%도 진짜 이게, 어려운 건데 인간이 참 욕심이 욕심이 있잖아요. 끝이 없어. 그래서 네. 이 타이밍에 냈잖아 책을. 네. 아니, 6에서 8%가 얼마나 어려운 거라는 맞아요. 걸 이제 맞아요. 알겠잖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뭐 2020년에는 피터 린치가 책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네. 유명한 그 칵테일 파티 이야기를 잠깐 네. 하자면 피터 린치가 파티에 나타났어. 근데 장이 안 좋아요. 다들 지나가면서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고 지나가요. 장이 좀 좋아졌어. 한 3분 정도는 관심이 있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저러다 말겠지. 그래서 정말 장이 불타오르지. 그러면 인기인이 돼. 그런데 어느샌가 자기 옆에 없어. 왜? 하고 봤더니 나는 10배 벌었는데 피터 린치가 운영하는 마젤란 펀드는 이제 겨우 20% 벌었다. 왜 펀드에 운용하는지 난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 엄청 큰 사람에게 자기는 주변 사람들 다 뺏기고 만다. 이게 우리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장기적으로 볼 때 6에서 8%도 되게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거를 우습게 알고 저게 전문가라고. 좀 아쉽다 뭐 이런. 아니 도대체 저런 소리를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고 돈이 아깝다 라는 이런 빈정거림을 받을 때가 지나고 보면 다 고점인 거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자기 계좌가 손실이 나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겸손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20년에 한두 번만 마이너스 나면서 지나고 보니 연평균 6에서 8%다. 그게 가능해요 라는 그런 마음을 알게 되는 시기는 안타깝지만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라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예측하고 쓴 책은 아닌데 네. 책을 쓰면서 보니까 그때 책을 쓸 때는 이제 9월 달까지 데이터를 들고 쓰는데 매도신호네 힘들겠다. 연말장 뭐 크리스마스 랠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해는 좀 재미없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쓰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에 올 장에 다들 시작을 한 거예요. 초보자들이. 그렇죠. 너무 신나게 사면 다 올랐는데 네. 지금 너무 당황스러울 때 이 전략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참 당황스러운 게 왜냐하면 돈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고 기업들 실적이 역사상 최대예요. 작년 우리나라 코스피 200기업 이익이 영업이익이 200조는 쉽게 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4분기 실적 나오고 있는데 더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잘 나는데 올해 또 수출도 1월 수출도 지금 나오지만 계속 플러스잖아요. 네. 그러면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주가는 빠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실 수 있게 되면 탑다운 투자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탑다운 투자하기에 참 좋은 시기다. 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금방 양은 냄비처럼 달아올랐다가 경기가 양은 냄비처럼 무너질 거라는 걸 2017년에 너무 우리가 아주 아프게 경험했거든.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이제 이 경기를 몇 년 간다라고 하다가 2600이 2018년에 연초에 2600이 그해 연말 1800으로 끝났죠.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역대 최대 이익이 2018년에 나왔는데 그때 160조 정도였는데 네. 주가는 2600에서 1800 됐으니까 30% 빠졌죠. 그러니까 그런 꼴을 본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걸 직전에 3년 전에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오래된 투자자들 투자 경험이 긴 투자자들은 이렇게 좋고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성과가 잘 나? 이제 좀 줄이자. 그런 매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거기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LG 엔솔 같은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는 거죠. LG 화학의 자회사잖아요. LG 화학이랑 뭐가 다른데요?
근데 그걸 괜히 물적 분할해가지고 새로 상장을 시키는데 그 돈이 1경?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로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 돈이 몰렸다는 건 딴 데 있던 돈이 온 거예요. 없는 돈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돈을 가지고 왔냐? 다른 주식을 팔았거나 은행에 예금해놨던 걸 뺐거나 그럼 이자가 오르겠죠? 그 사실 뭐 빠져나가는 돈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이 온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 회사의 상장이 좋은 일이에요? 아니, 물론 뭐 몇천만 원 해가지고 5주 받았다 이러면 좋겠죠. 그럼 따상 가면 좋으니까. 제가 뭐 따상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네.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기업들이 들어온다라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되게 안 좋은 신호거든요. 지나가 보면 그때가 대부분 안 좋아지는 시기의 단초예요. 왜? 오너가 우리보다 정보력이 높거든요. 대기업의 오너는 경제연구소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똑똑한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언제 이 주식을 상장시켜서 돈을 빼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만 공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게 지금 나왔다. 즉 대주주들이 보기에 오너들이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어떻다? 버블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대주주가 버블이라고 보는 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규모 IPO가 신규 상장 공모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시리즈의 SKINT, SK바이오팜 시리즈, 여기에 LG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 좋은 회사들은 다 자회사를 지금 상장시키는데 상장시킬 때 뭐예요? 주식 발행하죠. 그게 뭐예요? 자기 지분 파는 거죠.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사서 떼돈을 벌 거다. 아니 물론 1년을 더 갔지. 제가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2020년 저는 10월, 8월에서 10월 사이에 한국 주식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빨랐어요. 네. 왜? 그 뒤에 3천 갔으니까. 그걸 놓쳤지. 어깨치고는 너무 빨리 팔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때 리밸런싱을 너무 빨리 했어요. 그러나 왜 그때 리밸런싱을 했냐고 주변에 물으면 그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정말 좋은 회사라는 거 알고 크래프톤이 정말 좋은 회사라는 건 알지만 너무 큰 애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 이건 좀 안 좋은 신호다. 그럴 때는 우리나라 시장도 좋지만 해외 시장도 좋으니까 차라리 못 오른 다른 나라 시장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면 이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올해 우리가 벌었던 기업만 갖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신호를 갑자기 놓치게 되는 경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일 문제는 미국이 지금 뭐 금리도 인상한다 그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는 게 이게 방아쇠죠. 근데 그 방아쇠를 당기는데 안에 실탄이 장전돼 있지 않았으면 총소리도 안 났고 총소리에 또 놀라 뛰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도 없었을 텐데 그 전에 누가 안에다가 총알을 넣었나를 생각하면 시장이 좀 수급이 되게 지금 안 좋아져 있구나. 오너님들이 팔고 있구나라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막 전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안 좋죠. 요즘에 안 좋죠.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 더 큰 돈을 벌게 되겠죠. 왜 이제 그러냐면 너무 기다리는 2020년 같은 게 또 오는 거죠. 코로나 터졌을 때처럼. 너무 좋은 거죠. 지금 그런 조짐을 느끼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표만 보고 있어요. 지표만 보는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그 신호 지표들 중에 셋 중에 하나만 매수 신호가 나서 그래 한국 주식도 많이 빠졌고 또 리밸런싱 타이밍이네. 조금 하자 하고서 12월 말에 한 번 했고 이번에 이제 1월에 또 한 번 한 거죠. 이 정도이지 뭐 미래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 리밸런싱 하면 안 되죠. 더 기다려야지. 환율 1,500원 간다 예를 들어서 2,000원 간다 그러면 제가 떼돈을 벌 텐데 네. 달러 자산이 제 금융 자산의 절반인데 그렇죠.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니까 섣부르게 매매하는 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경제에 대해서 29년째 맨날 예측하려고 하지만 맨날 틀려요. 어떻게 맞춰 그걸. 아니 러시아가 정말 저 우크라이나랑 저럴 줄 누가 알았고 바이든이 죄송합니다. 저렇게 힘마대기가 없는 영감인지 아무도 몰랐는 거고 그렇게 오랫동안 부통령 한 사람이 저게 뭐야. 그 상원의원 한 명한테 휘둘려가지고 맨날 법안도 통과 못하고 맨날 저러고 있는데다가 게다가 지나가 봤더니 국제유가가 분명히 2년 전에 마이너스 30불이었는데 지금 플러스 80불이야. 이걸 예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용감하다.
맞아요, 난 맞아요. 뭐도 익숙해. 그러니까. 잘 대응하고 좋은 지표 발굴해서 신호를 가지고 액션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읽는 것밖에 없는 거지. 저도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럴 때 책을 읽어요. 투자 되게 쉽다.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다. 그쵸? 그냥 요럴 때 사면 돼. 요럴 때 한 번씩 사서 묻어놓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는데 가판대에 있는 경제신문 일면이 주먹만 원 활자로 네. 코스피 얼마 붕괴 이럴 때가 정말 큰 돈을 벌기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어려운데 예. 그러려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호도 좀 공부하고 그쵸. 자산도 좀 일부지만 좀 배분을 해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물려서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면서 못 파는 분들에게 못 팔죠. 어떻게 팔아요? 저도 못 팔죠. 그거. 그러니까 나는 그럼 지금 더 기회가 온 줄 알았는데 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방법 없어요? 아니, 견뎌내야죠. 견뎌내. 예, 그 기회가 온다면 우리 룰사님 말씀대로 네. 앞으로 기회가 온다면 지금을 팔아버리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럼 그쵸. 견뎌내야죠. 그 지금 앞으로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입 꽉 깨물어야죠.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런 패닉이 나올 때 첫 번째 패닉은 사실 사는 게 아닌데 저는 산 거고 어떤 게 나오면 정말 찐바닥이냐면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주가 폭락했다는 이야기도 안 할 때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몇 퍼센트 빠졌는데 빠진 날 아무 말도 안 하는 날이 있어요. 기력이 빠진 거지.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빠졌다고 얘기할 힘도 없는 상황. 그리고 네. 손절을 이미 쳤어. 그냥 예, 이제 그리고 없는 주식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어. 그런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면 비명도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날이 오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2020년 3월 19일인데 네. 그날 제가 이제 청계천에서 지인분들하고 모은행에 있는 지인분들하고 그날 이제 그 코로나가 아직 확 확산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아마 마스크는 쓰고 있었는데 술집은 여전히 버글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 이제 4명이 같이 술을 먹는데 한 명이 계속 나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너 왜 갔다 오니? 그랬더니 우가 내가 지금 이 시국에 PB 팀장을 하게 돼가지고 고객들이 난리구나. 은행 PB한테 밤에 10시에 전화를 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 망했다 뭐 이런 줄. 그러면서 애가 내가 왜 이런 직업을 선택해서 이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잘 나가는 PB거든요, 그 친구가. 그랬는데 한 11시쯤 됐는데 갑자기 우리가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만세! 했어요, 서로가. 왜? 미국 선물이 급등하고 있어. 왜? 보니까 그 미국 패드가 회사채도 사주겠다라는 그때 그 발표하고서 그 양적 완화의 예. 최종 단계 끝판왕인 부도날 것 같은 회업들 회사채마저 정부가 다 사주겠다. 야 걱정 마, 우리가 다 막아줄게. 뭐라도 하겠다. 라는 말을 딱 나오는 순간 미국 맞아. 선물이 급등하는데 그때 저도 한참 그 달러를 계속 팔아서 한국 주식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딱 듣는데 살았다. 정말 그 청계천에서 먹었던 그 삼겹살집이 정말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의 그 분위기가 여러분들 친구들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가서 정말 들어오는데 울면서 들어오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말도 못해요. 그럼 오면 술 한잔. 그게 벌써 2년 전이라니. 예, 딱 2년 됐죠. 그렇게 설 됐구나. 지나자마자 했으니까 그게. 그때 제가 인버스를 샀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 막 데드캣 바운스란 말도 처음 들어보고 그러니까요. 그때 주식에 좀 눈 뜨고 너무 네, 뭐 그건 대단했던 저는 이해해요. 네.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지나고는 쉬워요. 지나고는 참 쉬워. 근데 그때 할 수 있었는가? 네. 그건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 도상 훈련도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거지. 그때 됐을 때 제 책에나 제가 오늘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 번만 기억해 줄 수 있다면 이 방송이 정말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끝으로 짧게 부동산 얘기도 잠깐. 한국 부동산도 지금 막 말이 많잖아요. 내년에 뭐 저기는 떨어진다. 뭐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올해 경기를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왜냐면 미국 금리 인상하는데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이렇게 뭐 경기는 좋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작년이 2002년 카드 버블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2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었다. 아무리 좋은 장이라도 그 뒤에 그 2002년도 돌이켜보면 2003, 4년에 조정받았어요. 아무리 좋은, 그때 2006년에 또 뽑았죠.
아무리 좋은 장도 2년 연속 그렇게 3년 연속 그렇게 뽑는 거는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에다가 뭐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 기대하는 양도세 좀 약간 감면해서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네. 그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고민이 뭘 땡겨서 하냐.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는 시장 참가자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조언은 똑같아요. 올해 빠진다? 아예 안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지는데 단지마다 급매물은 나올 수 있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 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올해. 네. 그리고 두 번째 정부가 잘만 좀 제발 좀 말을 들어서 양도세 중과 이런 것만 좀 이렇게 풀어주고 네. 그러면 나올 매물은 좀 있는 것 같다. 제가 봐도. 왜냐하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있다. 미국만 봐도 그레이트 리자이네이션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집값 오르니까 집값 팔면서 은퇴하면서 집값 싼 데로 이사 가는 사람들의 흐름이잖아요. 우리도 뭐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은 또 없잖아요. 맞아요. 네. 양쪽 다 막혀놓으니까 매물이 없고 거래가 없는 사이에서 호가가 실거래가가 되는 시장이 작년이었던 거지. 예. 뭐 그렇게 거래가 폭증한 것도 없었다. 그렇게 보면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 지금 지난 8년 동안 안 사다가 8년을 놀았는데 지금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아마 당신이 공포에 굴복했을 가능성이 있다. 굳이 뭐 지금 그렇게 용을 써서 사야 되냐. 부동산 시장 보통 15년 주기로 움직이면 한 10년 오르고 5년 빠지는데 8년 올랐다. 2년 더 갈 수 있다. 동의한다. 근데 그때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되고 그 준비는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보면서 열심히 자산 배분하고 좀 존버하면서 버티면 부동산 사기 또 좋은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어떻게 될지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오른다, 뭐 내린다, 뭐 말들이 너무 분분해서 변수가 두 개나 있어서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작년에 있었던 거에 대한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인 거고. 네. 그 뭐 세종시가 2020년 43% 오르고 작년에 0.8%가 빠졌잖아요. 그게 빠진 것인가? 그 44% 오른 게 오히려 네. 정당화된 거잖아요. 가격으로 확정된 거죠. 음. 작년에 우리나라 전국 부동산 가격이 20% 올랐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2% 올랐다. 아니 그냥 가정이에요. 그러면 빠진 것인가? 조정인가? 그게 아니라 작년 오른 게 올해 소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빠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난 8년 전에 비해서 2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비싸졌다. 근데 여기서 안 사다가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심리적 요인이 난 되게 큰 것 같다. 당신이 준비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 요인인 것 같다. 그렇게 급하게 사야 될 이유가 있냐? 저는 한 2년 기다려보고 싶다. 뭐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도 오늘 방송 내내 했지만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주식시장이 저 난리가 날 때 그때 뭐 부동산이라고 안 빠지겠냐. 다음 사이클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사면 되지 않냐. 진짜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를. 그러니까 예, 시장과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곳을 굉장히 주시하면서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미 정말 우리가 다 아는데 그때 이제 6년을 올랐는데 하고 못 산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2년 지나서 이제 사겠다고 온 거잖아요. 6년을 지나서도 못 샀으면서 8년을 지나서는 살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쭉 말씀해 주시는 내용의 핵심은 쌀 때 사라. 그럼요. 비쌀 때 사지 마시고 좀 항상 그러니까 조정은 오니까 급하게 사지 말자. 급하게 사지 말고. 네. 계속 시장의 그 흐름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고 네. 예, 특히 뭐 부동산은 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굉장히 노려보고 있어야 될 것 아유, 같아요. 그리고 또 예. 꼭 뭐 한국 부동산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 미국- 살아야 돼가지고. 아니 그 리빙은 이제 전세나 반전세로 하고 네. 맞아요. 네, 바이는 저기 맨하탄 부동산 사죠. 리츠로. 네, 리츠가 너무 네. 좋으니까요. 네. 요새 리츠도 미국 리츠도 많이 조정받았어요. 금리 오르면 조정받거든요. 네. 거기는 뭐 아시잖아요. 공급 부족 사태가 너무 심한 나라니까 우리도 심한데 네. 거기 엄청 심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꼭 저기 우리 강남 아파트 사야 돼요? 저는 저 맨하탄 아파트 물론 100분의 1밖에 못 사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주식 때문에 우울하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오늘 방송이 되게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인생에도 이게 굉장히 지표가 되어줄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되게 요즘 자유롭게 지내시는 모습 너무 좋은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또 책 쓰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책이 지금 몇 개 나온 거죠? 4권 나왔습니다.
네. 진짜 대단한 생산력이십니다. 뭐 이제 하나는 좀 진지한 책, 하나는 네. 쉬운 책 이렇게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예요? 이번 책은 이제 쉬운 책. 그래서 이제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돈의 이야기 같은 식으로 지금 너무 필요한 책. 예, 문고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뭐 쓰다 보면 뭐 또 네. 문고판 계획했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국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경제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신 분이 되지 않을까. 저기 공 선생님이 계셔서 힘들 것 같습니다. 공 선생님 누구죠? 공병호 선생님. 네, 공 선생님한테는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100세 시대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오늘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정말 제목을 잘 지었다고 생각드는 게 진짜 올라타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탈 때가 왔으니 이 책을 보시고 어떻게 타야 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2시간 가까이 시간 할애해 주신 홍춘욱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